이 이해승이란 인물이 과연 어떤 혈통이고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네, 조선의 25대 왕이죠. 철종의 생부인 전개대원군의 오세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승은 왕족인 셈이죠. 네. 1910년 10월에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에 최고 직위인 후작자위를 받았습니다. 1911년에는 일제로부터 은사금 16만 2천 원, 현재 가치로는 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받았고요.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수십만 제곱미터의 토지도 불화받았다고 합니다. 조선 귀족회 회장이 되었을 때 일본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액의 국방 헌금을 일제에 냈다고 하고요. 조선 총독을 찬양하는 담화를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1949년에 반민특위는 이해승을 체포해서 기소했지만 단죄도 재산 몰수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그는 풀려났습니다. 1950년에 이해승은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이 되었고요. 그의 아들 이완주는 1941년에 숨졌기 때문에 이해승의 직계 후손은 어린 손자 이우영이 남았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이해승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사도 실은 적이 있습니다. 1925년 2월 8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면 가진 이해승, 병든 재종조를 내몰아 급속히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 뻘인 그 친척이 찾아왔는데 폐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틀 만에 내쫓고 그 네. 사람은 밖에서 이제 얼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재 위원, 그렇다면 이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는 또 막대한 재산이 물려졌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겁니까? 네, 정확히 모두 다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친일재산조사위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우영 회장이 1957년부터 98년까지 소송을 통해서 되찾은 땅만 해도 약 269만 평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토지라고 보시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홍은동에 있는 호텔 중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주원규 위원, 이런 친일 재산 환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히. 네. 이게 사실 시대의 비극이에요. 사실은 이제 정확히 명칭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5년 제정된 특별법 근거로 사실은 출범해서 2016년에서 2010년 7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제시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지났고요. 반세기 동안 지났기 때문에 자료 등의 소실로 친일 재산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임위원 활동했던 이준식 독립균형관장이 한 말이 뼈아픕니다. 네. 해방 직후에 바로 친일 재산을 몰수했다면 그런 몰수하는 법을 강구하고 시행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지금 그 환수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래서 저는 시대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이 오은 위원, 이 이우영 회장이 이 자신이 왕족의 혈통임을 강조하면서 또 자신이 호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직접 설명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우영 그랜드 힐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텔이 뭡니까? 예전으로 치자면 객사입니다. 객지에서 묵는 집이라는 뜻이죠. 제가 왕족이라는 프라이드만 갖고 살았다면 호텔 사업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네. 이 친일 재산의 대물림이 좀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국에서 우리 역사상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바이고요. 특히 큰 거물급의 친일일수록 재산 환수가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가 그런데요. 그 후손이 토지 소유권을 두고 정부랑 같이 법정 다툼을 벌였었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땅이 강남의 세곡동에 한 451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했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패소를 했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민규식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친일파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땅을 얻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그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네. 또 이완용 또 있습니다. 축적했었던 부동산의 0.05% 정도만 국가가 환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 씨가 승소를 해서 결국 이 땅도 다시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30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환수 받은 다음에 바로 매각 처리를 하고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그때 재판에 걸렸었던 땅이 전체 원래 이완영이 갖고 있었던 땅의 0.0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청산도 안 됐고 재산도 환수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고 친일파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좀 공감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참 오랜 기간 진통 끝에 처음 친일재산 환수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허점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친일파의 재산이면 모두가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었다는 한일 병합에 공을 세웠다든가 이렇게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제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소위법 금지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공익이 워낙 크다. 친일재산을 환수해야 되는 공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환수할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네. 국가가 바로 이게 땅이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하니까 워낙 시간이 흘렀고 다 지금 뭐 3대, 4대까지 넣어왔고 또 다른 데로 이전돼 버린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었고 법을 개정 뒤늦게 했지만 네. 이미 대법원에서 과거의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이 나버린 것은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과거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렇죠.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